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22번째 시간입니다. 수 우리가 오늘 배울 단어는 수입니다. 수는 머리라는 뜻도 있고 최고, 먼저 라는 뜻도 있어요. 자, 수가 들어간 단어들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머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네. 머리를 나타내 줄 때 우리가 두라는 말도 사용하고 또 오늘 배울 수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두 단어가 머리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 수에는 먼저, 최고, the first라는 뜻도 있고 the best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머리가 맨 위에 사람 몸의 맨 위에 있으니까 최고, 뭐 우두머리, 대장, 최고라는 이런 뜻이 있겠지요. 그래서 수에는 그런 뜻이 있지만 두에는 그러한 뜻이 없습니다. 이게 두 단어의 차이니까 잘 기억하고 계세요. 수도 네, 수도 할 때 도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도 하면 머리가 되는 도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일 좋은 도시라는 뜻으로 우리가 말하는 캐피털, 서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한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네, 서울입니다. 네, 사실은 서울이라는 뜻도 수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네, 수도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수도에는 또 수도권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때 권은 주변에, 네,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 주변에 인천, 김포, 또 분당, 수원 이렇게 이러한 지역들을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네, 수도 근처에 있는 지역들이란 뜻으로 수도권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뇌, 수뇌 할 때 뇌는 네, 우리가 브레인이라고 말을 하죠. 네, 그런 뇌입니다. 우리가 두뇌, 머리, 두뇌 회전, 머리 회전 이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수뇌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그런데 수는 여기서 먼저 최고라는 뜻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뇌하면 보통은 이런 머리보다는 리더 아니면 보스 아니면 이런 대장 이런 뜻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순회에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 가장 탑 리더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순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국의 순회들이 모여 국내외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때 양국 두 나라의 순회들, 네, 리더들, 머리 좋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순회회담 또는 정상회담이라고 말을 합니다. 각각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제일 그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순회회담 또는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대통령끼리 만나서 회의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순회부, 이때 부는 부서 또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디파트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순회부 하면 어떤 정부의 그런 리더들, 또 회사의 순회부 하면 그 회사에서 아주 맨 꼭대기에 있는 리더들을 얘기할 때 순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회, 네, 거기에서 수뇌부, 또 군대, 아미에서도 이런 수뇌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그룹에서 리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 최고의 리더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수뇌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상,
수상 할 때 상은 어떤 포스트, 포지션, 미니스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리가 되겠죠. 그런데 수상 하니까 수는 머리, 최고라는 뜻으로 네, 수상하면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상은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이다. 네, 각 나라마다 대통령 밑에 수상이 있거나 아니면 국무총리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프라임 미니스터를 수상이라고 하지 않고 국무총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수상을 말하는 거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나라가 네, 영국이나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 나라들은 국무총리가 아닌 수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그 수상이 지금 현재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상과 그의 내각 동료들하고 이렇게 보통 관리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수석, 수석할 때 석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 있어요. 네, 여러분 좌석 기억나시죠? 좌석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이 좌석할 때 석이 바로 이 수석에 사용하는 석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수석하면 어떤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앞에 있는 자리라는 뜻으로 수석도 결국은 리더, chief, hea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한 것처럼 직위나 지위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우리가 수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뜻은 또 top, the first라는 뜻으로 두 번째 뜻도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성적 또는 그 성적을 얻은 사람을 우리가 수석이라고 합니다. 보통 학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수석 대표, 네, 대표단이에요. 델리게이션인데 거기에서 가장 우두머리, 가장 머리가 되는 사람 해서 수석 대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석 정원사, 네, 정원 하면 가든이에요. 정원사, 가드너. 그런데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 정원사가 여러 명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the head gardener를 우리가 수석 정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수석 웨이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웨이터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웨이터를 우리가 수석 웨이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수석이라는 말을 붙여서 네, 대표 또는 보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법과에서 수석을 했다. 네, 수석을 했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두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제일 잘 봐서 성적이 제일 좋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법과에서 수석을 했다라는 말은 그가 1등을 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미래의 전교 수석을 위하여 네, 뭔가 cheers 하는 것 같죠? 네, 미래에 이 사람이 전교 모든 우리 학교 전체에서 수석을 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석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을 미리 축하합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교 1등으로 수석 입학. 네, 전교라는 말은 학교 전체라는 말이라서 우리 학교라는 뜻입니다. 우리 학교 1등으로 그가 입학했어요. 학교 들어올 때 보통 시험을 보는데 그때 그 입학 시험에서 1등 한 사람을 우리가 수석 입학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어요 하면 수석 졸업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문은 밑에 있는 것처럼 그는 하버드 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그곳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 우리가 보통 수석 입학을 하다 수석 졸업을 하다 그가 이번에 수석을 했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수, 원수 할 때 원은 어떤 기본이 되는 것, 베이시스나 또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도 최고라는 뜻이고 수도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한 나라의 최고로 높은 사람, 대통령, 우리가 이야기할 때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원수는 우리가 보통 나의 원수, my enemy, enemy 할 때 쓰는 원수와 글자가 똑같아요. 하지만 뜻은 다르고 한자, 차이니즈 캐릭터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방문 중인 국가 원수에게는 무장 호위대가 제공된다. 네, 무장한 그 보호하는 사람들이 국가 원수,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 대통령에게 이렇게 제공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장례식에는 여러 국가 원수들이 참석했다. 네, 어떤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네, 수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달라서 보통 국가 원수라고 이야기하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네,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대통령, 수상이 있는 나라는 수상, 이렇게 그 나라의 그 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국가 원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누군가의 장례식에 여러 나라의 대통령, 여러 나라의 수상들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수긍, 수긍할 때 긍은 네, 긍정이라는 뜻이에요. 긍정이에요. 네, 동의해요. agre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긍하면 머리를 끄덕여서 머리를 이렇게 끄덕이고 움직여서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네 말이 맞아. 나도 동의해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끄덕 너드 하죠. 그래서 수긍은 머리를 끄덕이다. 그래서 긍정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긍하다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인정을 할 때 우리가 수긍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입장을 수긍할 것이다. 네. 그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거예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외무장관이 어느 정도 수긍했다. 그 말에 대해서 네, 동의해요 라고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동의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고 그는 그의 잘못을 수긍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건 네 잘못이야. It's your fault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동의하지, accept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저었어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의 태도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 네, 그의 태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태도가 안 좋아요. 그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된다. 동의가 안 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수, 자수할 때 여러분 자는 자기, 자신, 스스로라는 뜻이죠. 자기 스스로 머리를 내밀다라는 그런 뜻으로 수에는 자백하다, confess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수할 때 머리를 이렇게 먼저 내미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 해서 우리가 자수를 self surrender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범인이 스스로 경찰에 내가 범인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 것을 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네, 그가 어떤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어. 경찰에 내가 했다고, 내가 범인이라고 말해야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자수를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신변 정리를 한 후 자수를 했다. 여러분, 신변 정리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의 주변의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정리한 후에 그가 자수를 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수? 네, 참수할 때 참은 베다, 자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조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참수하면 머리를 자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예전에는 사람을 이를 죽일 때 사람을 사형시킬 때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참수하다 또는 참수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수를 하다. 네, 다른 사람의 목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참수를 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앤 볼리는 목을 베었다. 혹은 참수를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앤 볼리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헨리 8세, 네, 헨리 에이스 그 왕의 부인이었죠. 네, 그 부인도 앤 볼린도 참수를 당했어요. 목을 베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수형, 교수형 할 때 교는 목을 매다 hang oneself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수형은 네, 머리를 이렇게 매는 그러한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교수형을 선고하다. 네, 선고하다 하면 sentenc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수형을 해서 사형을 하세요 하고 이렇게 땅땅땅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교수형에 처하다. 네, 처하다. 교수형을 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한 남자를 교수대로 보내다. 네, 교수대는 그 교수형을 하는 그러한 장소를 우리가 교수대라고 말하고 그리로 보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도둑질로도 교수형을 당할 수가 있었다. 네, 도둑질, 물건을 훔치기만 해도 네, 목을 매다른 것 같아요. 그는 살인죄로 교수형을 앞두고 있었다. 네, 살인을 해서 그가 사형을 받았는데, 네, 그게 바로 교수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형은 목을 매다, 목을 매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수제자. 수제자 할 때 여러분 제자는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네, 학생, 제자 같은 뜻이고 또 선생님, 스승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선생님과 학생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스승과 제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학생과 선생님 하면 뭔가 가르치고 배우는 학생 이 정도의 뜻이지만 스승과 제자 하면 뭔가 더 깊은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학생들에게 책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철학, 필로소피, 또 인생의 지혜, wisdom, 또 여러 가지 그 학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학생을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제자는 또 그런 스승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어떤 관계가 깊을 때 우리가 스승과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수는 가장 좋은이라는 뜻이죠. 수제자 하면 제자, 학생이에요. 그런데 가장 뛰어난 학생,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학생을 소개할 때, 이 학생은 저의 수제자예요. 라고 말하면 제가 가장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가장 똑똑한, 가장 뛰어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할 때 우리가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 앞에 수는 붙이지 않아요. 수제자라는 말은 있지만 수학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는 내 수제자다. 네. 나의 학생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뛰어난 제일 좋은 학생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역시 나의 수제자. 역시라는 말은 기대를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가장 좋은 나의 제자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는 유명한 화가의 수제자가 되었다.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의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생님도 많은 수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이 바로 선생님의 수제자입니다. 수간호사. 네, 간호사 하면 간호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간호사는 간호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네, 그 헤드 너스라는 뜻으로 그 간호원들 중에서 가장 리더가 되는 사람을 우리가 수간호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수간호사를 찾고 있어요 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긴 저희 병원 수간호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 앞에 수를 쓰면 가장 뛰어난 누구누구라는 뜻이지만 보통 우리가 생활에서 이렇게 수를 붙여서 가장 뛰어난, 가장 좋은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수제자, 수간호사 이 두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학수고대. 네, 학수고대 이 말도 우리가 생활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자 성어예요. 여러분 학수고대 할 때의 학은 크레인이라는 새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네, 이 새의 이름이 학입니다. 동양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이 학이 아주 오래 사는 동물로 아주 귀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학은 한국 사람에게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학의 목을 보세요. 목이 굉장히 길죠? 이게 이렇게 쭉 길어요. 학의 목이 이렇게 긴데 자, 여러분 학수고대 하는 것은 학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고대는 아주 무엇인가를 아주 막 기다리는 거, waiting,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막 간절히 애타게 막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주 무엇인가를 아주 많이 간절히 기다릴 때 우리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네, 이 새가 네, 망원경으로 보면서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기다리고 있죠. 어떤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언제 오지, 언제 오지 하면서 이렇게 목을 쭉 빼고 자꾸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점점점 길어졌어요. 그래서 목이 길어지다가 목이 몸에서 빠진 거예요. 네, 이렇게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다릴 때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네, looking forward to, waiting eagerly for 할 때 우리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려운 단어로 사자성어로 학수고대라고 말을 합니다. 학의 머리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나서 길게 길어져서 길어질 만큼 무엇인가를 아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학수고대하고 계신가요? 네, 토픽 6급, 토픽 시험 6급을 학수고대 하시나요? 네, 보통 학생들은 방학, 주말, 휴가, 또 월급날, 한국 여행, 뭐 이런 것을 학수고대 하겠지요. 네, 아이가 저녁에 아빠가 아이스크림, 치킨을 사오기를 학수고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좋은 소식, 대학원 합격, 취직, 결혼,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간절하게 정말 원해서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모습을 학수고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생활을 마치게 될 날을 학수고대했다. 네, 졸업하기를 학수고대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을 막 기다리나 봐요. 그 사람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할 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월드컵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월드컵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특히 한국 남자들은 축구 거의 미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녀는 최근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는 해리포터 7권을 쓰고 있다. 네, 사람들이 해리포터 책을 많이 기다렸지요. 학수고대했다. 학수고대하는 해리포터 7권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학수고대가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네, 오늘은 머리를 나타내주는 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단어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지요. 네, 이렇게 머리 관련된 단어가 두, 수 있지만 두는 그냥 머리만 나타내주고 수는 머리뿐만 아니라 대장, 보스, 리더 이런 뜻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수하고 관련된 단어들을 열심히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꼭 문장을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고 가능하시면 네, 댓글에도 글을 남겨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네, 가장 높은 등급인 6급을 받는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우리 열심히 공부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